이제 북한 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강의 주제의 핵심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최근 북한은 어떤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사일 쐈어요. 아침에 7시대에. 그래서 우리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모여서 경고도 했고 규탄도 했고 왜 자꾸 쏠까? 올해 들어서 벌써 9번째 쐈는데 탄도미사일만 작은 포는 빼고요. 핵무력을 이제는 시험만 하지 않고 실제 배치를 해서 훈련 때 발사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언론에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특집으로 해설까지 해요. 이제는 시험이 아니라 훈련이란 말이야. 대대급의 핵무기를 다 배치했단 말이야. 대대급의 핵무기를 배치해서 황해도에서 수도권으로 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핵무장을 다 했다라는 걸 과시하죠. 전략도 아니고 조그만 전투에 쓸 수 있는 목표를 겨냥해서 없앨 수 있는 전술핵도 운용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속에서 평창올림픽 때 생글생글 웃고 왔던 김여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3년 전 6월달 개성에 세워놓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통일부에서 관리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예고도 없이 폭파해버리고, 그리고 김여정은 간단히 적은 역시 적이야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그때 남북관계에 리세트 버튼이 눌러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적은 역시 적이야? 상대방이 우리를 적이라는데 우리가 아니야 친구야 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응? 어디 갔지? 네. 북한은 최근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굉장히 강한 법을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 한 달 전에 스위스에서 북한 인권 관련 회의가 열리면서 전문이 입수가 됐습니다. 2020년 9월에 만들어지고 12월에 공표가 된 것 같은데 내용을 볼까요? 괴뢰 영화, 괴뢰는 바로 우리입니다. 대한민국 남조선. 미국과 괴뢰들이 요새 북한이 쓰는 아주 단골말이 미국은 미제라고 안 하고 미국이라고 쳐주고 우리는 늘상 괴뢰라고 합니다. 괴뢰 윤석열이, 괴뢰 문재인이. 문재인 대통령은 더 높이 주는 자 아니요. 특등 망나니 윤석열. 소가 웃다가 꼬레미 터질 말을 하는 괴뢰 문재인. 다 싸잡아가지고 이제는 남조선 대통령은 전부 다 막말로 표현하는 그 정도의 강도 높은 비난이 옵니다. 괴뢰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면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 이거는 징역입니다. 일을 하면서 감옥에 있는. 그리고 이를 제작, 유입, 유포하면 무기 노동교화형입니다. 그걸 단체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면 사형입니다. 최근에 나왔죠. 괴뢰문화 재현죄, 불순문화 전파죄, 성록화물, 색적 및 미신 전파죄, 다 무기 사형까지.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 자는 전부 다 무거운 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안녕. 고마워. 바로 신고합니다. 조 선생님 집을 털어보시오. 털었더니 남조선 비디오가 나왔다는 거죠. 안녕. 고마워. 고마워. 잘 있어. 이게 유행인데 북한에서는 그런 말투를 쓰면 이제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래서 요새 북한말 배우기 반이 생겼습니다. 야 제발 야 평양어 표준어를 쓰라 해가지고 얼마나 남쪽 영상들을 많이 봐가지고 사랑의 불식찰도 보고 뭐 오징어도 보고 다 봤어요.
다 흉내도 내고 사랑의 불시착은 16부작인데 8부작까지만 나오고는 코로나로 들어오질 않자 그걸 구하느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결국 두 주인공이 쏭쏭 커플이 결혼하자 어머나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북에서는 더 찾아보려고 애썼다는 이야기.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야 이 자본주의 사회가 처절하구나 그걸 느끼면서도 이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상금에 모두가 다 꽂혔다는 거죠. 여러분 645라는 거 봤어요? 예, 로또 이게 날라서 대대장 지프에서 떨어져가지고 자서 좋았는데 이게 바람에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서 생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북쪽에 퍼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안 되겠다 싶은지 후보 당원을 1년 관찰하고 당원시켜주는 걸 2년으로 하라고 2년 전에 얘기합니다. 이건 노동당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당원의 기준을 엄격하게 했죠. 그리고 못 살고 가난하다는 이 위기가 절대로 정치 불만으로 커지지 않도록 체제결속의 추진력을 기하고 사상을 뼈에 쪼아 박으라. 사상을 뼈에 쪼아 박아라. 북한식 아주 요새 유행하는 강력한 지시가 떨어집니다. 인권.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인권 얘기를 하면서 부쩍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인권은 북한의 인권이라는 말을 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탈북한 분들에게 제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과제를 하나 따서 탈북한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나 안 받았나 연구를 했었습니다. 설문지를 만들고 나눠줬는데 답이 너무 엉뚱하게 나와서 답을 한 사람들을 다시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찾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인권요? 결론은 인권이라는 뜻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권이라는 건 휴먼 라이츠, 시민의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문화적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얘기했더니 그거 쓸데없는 소리지 말고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끝나는 거지. 인권을 왜 조사하느냐고. 나한테 이거 조사하고 내가 답하고 나면 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설문조사가 엄청 어렵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그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탈북해서 대한민국 정착하면서 하나원에서 12주 지내셨죠? 네. 이제 거주지에서 사시죠? 아파트에서? 네. 살면서 기분 나쁜 일 없어요? 있어요. 그때 있지요. 뭐가 기분 나쁘세요? 북한에서 왔다고 북한 놈이라고 그러고 나를 없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인권 침해예요. 그랬더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내가 기분이 조금 나빴을 뿐이지 그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의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으면 그게 인권 침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상황을 갖고 나를 얼감하려고 그런다면서 안에서 인권조사가 실패했어요. 북한 주민들의 그러한 인권이란 미제놈들이 미국 놈들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지들 기준에 우리 체제를 들쑤시는 게 인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이 없어요. 저는 잘 알고 자꾸 부딪히면 인권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안 통해요. 북한 안에 가서 그 인터뷰하면 다음날 나오지 못해요. 그냥 평양에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북에 갔을 때 분위기 좋을 때 그 참 북쪽에 와보니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17살 때 군에 가서 10년에서 13년씩 복무하면 젊은 나이를 전부 다 군에서 보내게 되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뭐가 어때서? 당과 국가 수령님을 위해서 군에서 젊은 날을 다 보내는 게 이 영광이지. 아니 그래도 조금 일찍 나오면 안 될까? 한 5년이나 7년이나. 그럼 남조선은 얼마나 다녀? 우리는 지금 18개월로 줄었어요. 야, 우리 훈련 기간도 안 되지 않는가? 그걸 군대라고 하는가? 그러니 남조선이 그 모양이지. 시끄러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우리 체제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귀측의 체제 비난 안 했으니까 함부로 우리 측의 체제 비난하지 마세요.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좀 줄이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한참 좀 줄이긴 줄여야 돼. 거의 이제 군대 간 친구가 한 번도 휴가를 못 나오고 13년 만에 왔더니 자기 집 앞에 꼬맹이가 놀고 있더래. 그래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꼬맹이가 넌 누구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내가 군대 간 다음에 낳은 내 동생이더래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죠. 그랬더니 길긴 길어 하고 동의는 해주더라고요. 또 하나,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북한 남자들은 설거지 해달라, 쌀 씻어달라, 밥 해달라 그러면 그 얘기한 사람은 두들겨 패요. 그리고 결혼한 아내가 화장을 하면 이 예민아이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구찌베니 밟고 다니냐고. 일본말을 많이 써요. 구찌베니. 그 일본말을 모르고 쓰죠. 립스틱을 바르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그 사랑한다고 결혼한 아내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냐. 부거하고 마누라는 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말이 되냐고. 같은 인간인데 왜 남편이라고 아내를 때리냐고. 이게 북한에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데 나는 그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말이야 맞지 뭐. 그건 좀 우리가 고쳐야 되겠어. 라고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유엔에서 뭐 인권 헌장 뭐 그거 갖고 접근해봤자 이거는 자본주의 놈들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거라고 나오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저처럼 군복무 긴 거, 장기복무, 아내를 폭력으로 일삼는 남편의 이야기를 은근슬쩍 하면요. 대부분 다 고치긴 고쳐야 돼. 하지요. 그러니까 북한을 알고 인권 문제를 우회적으로 접근하면 얘기가 통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인권 규칙이 완벽한 줄 알고 북한에 들이미니까 방어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이거는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기권하거나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은 안 되지요. 하되 정부는 그런 입장인데 시민단체나 인도적 단체들은 좀 더 노련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참는 인내력을 갖고 설득할 수 있는 우리들의 논리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새로운 접근도 필요합니다. 아직 인권이라 그러면 북한은 인권이 형편없고 우리는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맞추라는 식으로 가면 남북 대화는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기분 나빠하죠. 얼마 전 한 두세 번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던 아주머니 아저씨들하고 양양에 해 뜨는 걸 보러 갔어요. 1박 2일 캠프로. 아침에 이제 해 뜨는 걸 보고 막 땀나서 이제 걸어 내려오는데 뒤에 아주머니랑 아저씨들이 한 4-5명이 오다가 야 왼쪽 가슴이 허전하다 야. 맞아. 왜 수령님 뺏지를 안다니까 여기가 허전해. 내가 뭐예요? 교수님이 앞에 계셨네. 아니 수령님 배지 안 달면 가슴이 허전해. 그냥 뭐 말이라고 했어요. 배지를 달고 다니다가 없으니까 갑자기 허전하네. 그 내가 웃으면서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끼리 얘기니까 듣지만 내가 들으니까 나는 좀 어색하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은 넘으신 분이 야 다 왔어? 다 됐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까 오던 분이 이제 다 왔다 그랬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아저씨가 미제놈하고 남조선 놈들의 얘기는 다 거짓부렁이 많으니까 그대로 들으면 안 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서서 말 조심하시오. 그때 뭐라고? 미제놈하고 남조선 놈들은 말이 다 거짓부렁이라고? 그런 나라에 왜 왔어? 그때 뭐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아니 여기 대한민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이면 대한민국이 중시하는 가치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뭐 배지가 없으니까 가슴이 허전해? 뭐? 남조선 놈들 말은 거짓부렁이니까 듣지 말라고? 여보시오. 당신들은 여기 와서도 북한을 동경하는 거야? 동경하는 건 당신 자유야. 그러나 입 열고 얘기할 땐 조심해. 나도 들어. 나는 엄청 기분 나빠. 앞으로 이래가지고 북한 탈북민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건가? 북한 주민들이 다 이러면 우리도 서로 싸우다 보면 적개심만 고조되고 통일을 왜 하는가? 아니 뭘 그렇게 화를 낸 게 아니라 나랑 벌써 한 달 내내 얘기했던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몰랐다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북한 말투로 해서 혹시 탈북한 교수인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남쪽 사람입니다. 어저께도 하나재단에서 탈북민 뭐 심사하는데
오전 내내 탈북하신 여성 박사 세 분하고 제가 한 팀이 돼서 했는데 그 하나재단의 남쪽 공무원이 점심 먹으면서 교수님 남쪽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탈북자인 줄 알았대요, 저보고. 그랬더니 다 까르르 웃었죠. 저는 성공했지요. 북한 문제 다룰 때 탈북민들하고 얘기하면 저는 평양어 표준어를 씁니다. 교수 선생은 고향이 어디신가? 하고 묻지요. 묻지 마요. 국가 기밀입니다. 하도 북한 영화도 많이 보고 북한 뉴스도 계속 보고 북한 가면 또 흉내 내보려고 애썼고 우리 탈북 학생들이 학교에서 같이 노니까 한 33년 하다 보니까 말투가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북한 가면 인기가 좋아요. 이 말로 시작하면 북한 아주머니들이 딱 뺑불러 앉아서 저는 북한 영화를 잘 도라지꽃 보셨어요? 봤습니다. 재밌죠? 노래가 가슴이 찡한데 그럼요. 야, 난 이 구절이 좋더라. 뽀꾹 뽀꾹 언니 저 뻐꾸기를 보수한테 쏴주기라 그래. 언니 애인이 빨리 나오라고 뻐꾹 뻐꾹 하는 거죠. 제가 뻐꾹 뻐꾹 성희야 빨리 자라. 그러고 이제 자죠. 언니가 살 빠져나와요. 남자친구 애인한테 자꾸 뻐꾹 뻐꾹 하지 말아요. 동생이 다 눈치챘단 말이에요. 안 나오니까 그렇지. 성희 좀 더 가까이 와봐. 지금도 충분히 가까워요. 좀 더 가까이 와. 싫어요. 달이 박지. 보름달이니까 박지 뭐. 우리 저 물레방앗간으로 갈까? 그러면 이제 뭐 북한 주민들이 어쩔 줄 모르죠. 저는 그냥 쭉 대사를 혼자서 1인 몇 역을 하면서 해나가죠. 이게 남쪽에서 온 사람이 북한 영화 얘기하고 북한 사람도 그게 재밌다고 쳐다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만 더 하시오. 또 하나 더 할게요. 또 노래도 해요. 도라지꽃 심산에 남몰래 피어나는 꽃 그 누가 보라고 예서 피었나. 야 우리 동무들 다 같이 열심히 일하자. 그러고 그냥 까르르 웃지요.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출신 제가 북한 영화를 하는데 마음이 쏙 다가온다. 이건 저는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북한말을 원단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기 통일이 되면 무슨 개인기로 떨어져 살았던 반족들하고 하나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탈북하신 3만 명이 넘는 분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하면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북한은 식량난, 경제난 속에서 사회 체제의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시장도 넓어지고 강타기, 밀수도 하고 엄청나게 북한이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국가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이 지시를 탁 내려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괴뢰 녹화물 금지법, 그래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면 그냥 자유롭게 살던 북한 주민들, 인민들이 전부 다 희생이 되고 피해자로 남죠. 미처 그럴 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같이 따라하다가 힘있고 빽있는 자는 다 빠지고 힘없고 낮은 자는 잡혀가는, 그래서 인권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나는 이런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잡혀가요. 남조선 녹화물보다 잡혀갔어요. 그러면 빽있는 집에서는 돈으로 보이부에 뇌물을 바치면서 빼가죠. 요새도 나도 군대 보내달라 130만 명이 입대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다 안 갔어요. 입대하자 남조선을 물리치고 미제놈을 물리치자 입대하자 해서 80만 명 130만 명이 한 주에 20만 명씩 쌓여있지만 누가 누구지 몰라요. 왜냐하면 북한은 한자로 안 쓰고 한글로 쓰는데 이름 같은 사람이 무지 많아요. 김철, 김혁 합쳐서 김혁철, 거꾸로 김철혁, 이게 아마 5만 명은 더 될 거예요. 일심단결. 그래서 딸을 낳으면 아들 낳으면 일심이, 단결이, 아들 낳으면 단결이 해가지고 제5인민반 신의주 금빛동 5인민반 단결이 나오라. 이렇게 해야지 단결이 나오라 그러면 다 일어나와요. 일심이 그러면 여성들이 거의 다 일어나고. 북한도 이름의 유행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인 해봤자 누가 사인한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야, 그걸 왜 사인했어? 수표로 왜 했어? 북한은 수표라 그래요. 손으로 쓴다고 해요. 수표로 왜 했어? 이 다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잘했어. 그리고 이제 군에 가자 그러면 뇌물 주면 또 빠져나가죠. 그 수표하고 엉거결에 뇌물도 없고 그냥 충성심에 아까 따라쟁이 하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들 가면은 전방으로 혼자 가는 거죠.
가부장적 문화. 참 이게 앞으로 우리 통일되는 과정에 우리의 숙제예요. 가부장적 문화가 워낙 짙게 깔려 있으니 아무리 남녀 평등을 하고 해도 통일이 되면 다시 리세트 버튼이 눌러지고, 북한 여성들은 자기 자아가 이렇게 중요하고 나의 이 기본권이 중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이 모르는데,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에 흡수돼 버리면 다 상업화로 몰려가게 되면 구제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통일되기 이전에 각자 자기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계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들과 우리가 미리 해야 되죠. 그리고 여성 비하, 인권유린, 이거는 돈 없고 힘 없고 원래 낮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북한 체제 안에서 성분과 토대에서 밀려났던 사람들, 취약계층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돌보고 같이 나갈 것인가 하는, 저는 취약계층이라는 그 약자란 말도 쓰지 않았으면 해요. 약자? 그럼 약자 아닌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약자 아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용어를 좀 더 만들었으면 해요. 우리는 아무 감성 없이 약자라 그래요. 용어 한두 개만 더 얘기할까요? 북에서 오면 탈북민이라 그래요. 왜 북한에서만 오면 탈자를 붙여요? 제 친구 이번에 40년 만에 미국 갔다가 다시 대한민국 살고 싶다고 왔는데, 내가 야 재수야 너 탈미인이구나 그랬더니 뭐? 일본에서 오면 탈일인 하고 안 하면서 왜 북한에서만 오면 탈북민이라고 하냐고요. 북한에서 13년 살고 여기서 20몇 년 살았는데도 소개할 때 탈북자야 한다고요. 이 사람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교수님, 나는 언제 되면 탈북민에서 빠집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일부 전체 회의할 때 제가 질문하고 얘기했어요. 5년, 10년 지나면 탈북민에서 좀 빼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탈북민이라는 거는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우리 법률 용어니까 쓰되, 언론이나 생활에서는 그렇게 탈북민 짧게 하지 말고 고향이 북한인데 지금 우리랑 함께 살고 있는 분이에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고향이 북인데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깨끗이 탈북민이라는 느낌도 없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제가 남쪽에 있다 북에 가면 아 고향이 남쪽인데 북에 와서 살고 있는 친구야. 그럼 되지. 탈남인이야. 우린 북에 가면 탈남민이 되면 탈남민. 이게 또 있어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 마지막 만나는 작별 상봉. 참 인간미 없는 단어예요. 평생 못 만나다가 2박 3일 겨우 1시간 만나고 2시간 떨어지고 1시간 만나고 2시간 떨어지고 같이 이불 속에서 자지도 못하고 만났던 그 피부치랑 마지막 만나는 걸 작별 상봉이래. 세상에. 그 말이 되냐고요. 당사자는 미쳐요. 작별 상봉. 차라리 다음을 기약하는 기약 상봉이라고 그러면 안 될까? 다음을 기약하는 기약 상봉이라면 안 될까? 왜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용어를 쓸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미국의 핵전쟁 도발 직동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짓부시자. 북한 올해의 포스터도 여전히 걸려 있어요. 결국 비핵화, 자본주의 이런 것은 북한에서는 금기어예요. 우리 당의 비핵화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는 북한 안에서는 누구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북한도 비핵화가 논의가 되고 자본주의도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김주애 뭐 후계자 운운하면서 난리 법석을 치더니 요새 쏙 들어갔어요. 그 김주애가 왜 나왔냐 그랬더니 엄마 이설주가 여동생 김정은 남편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신우이 올케간에 권력투쟁이 벌어져서 딸을 내세워서 찾아오려고 했다는데, 그건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걸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북한에는 신우이 올케 암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한번 해본 거죠. 자, 별 4개에 해당되는 국방과학위원장, 국방과학원장 장창하 대장이 10살짜리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군복을 입고 숙입니다. 김정은이가 쩌긋하고 웃고 있죠. 옆 사람 표정이 저는 가장 묘했어요. 야, 더 숙이라, 더 숙이라. 너 조금 숙이면 날아간다. 숙이라. 두 손 모으고 빌지 않습니까? 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저까지 올라가요? 1시간 반 전에 올라가 있어요. 가끔 북한 기록 영화 보면 이렇게 서 있다가 둘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진 거예요, 뒤로. 저게 북한이에요. 군의 순회가 아무 이상 없죠. 수령님의 분신한테 인사하는 것이 나의 충성을 다한다는 얘기인데 뭐 이상합니까? 우리 신문에서만 이상하다 그러는 거죠. 2월 25일 서포지구의 주택건설에 나오는데 김주애를 가운데 딱 세웠어요. 김정은이 자리에. 거기에 금빛 삽을 꽂았고 나머지는 나무사, 여기는 은사. 왜 그랬을까? 한번 시켜본 거죠.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만 가능한. 아마 우리 대통령 딸이 없지. 우리 대통령이 누구 데려나와서 이랬으면 아마 신문에서 난리가 나고 큰일 났을 거예요. 북은 조용해요. 자,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서서히 해보겠습니다. 북한 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드려서 북한 갔다 온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이왕 저랑 만난 인연으로 통일되면 여러분들 제가 명단을 잘 기억했다가 권유를 할게요. 저랑 북한 가서 살자고. 갑시다. 한번 가면 5년 살기로 합시다. 직장은 다 보장해 드릴게요. 여기서 받는 초임 월급의 3배 드릴게요. 그 북한 근무 5년 하면 10년 근무한 거로 연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안 가요? 가요? 예, 갑시다. 저는 어디 가냐고요? 저는 청진에 북한 초등학교, 인민학교에 부교장으로 갈 거예요. 왜 교장이 아니고 부교장이냐고요? 북한은 부자 들어간 사람이 더 실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북에 갈 때 명함에 꼭 부자를 들어가세요. 부학생장, 부 이렇게. 제가 나중에 가게 된다면 같이 모여서 제가 명함을 만들어 드릴게요. 지역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난 추운 거 좋아. 그럼 저 개마고원 위쪽 택하시고요. 아이고 나 추워. 그러면 해주 사리원 하시고. 전 청진 갈 거예요. 청진은 67만 명의 동네 95개, 학교 78개, 시장이 18개가 있어요. 저 쫓아가시면 청진 음식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동독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이 교사나 군인 출신이 1년마다 왔다가 갔어요.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동독 주민들이 점령군이 왔다 갔다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정이 들만 하면 가고 정이 들만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5년으로 한번 해봤는데 좀 너무 길긴 하지만 일단 가시면 북한 주민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니까 북한의 문화, 풍습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면 우린 과연 화합을 하면서 마음의 통일, 사람의 통일이 될까?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통하면 통일이에요. 서로 다른 게 통해도 통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일은 통이다. 이는 두 이자, 그리고 서로 다를 이자죠. 서로 다른 거 두 개로 나뉜 것이 통하면 통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통하려면 상대편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북쪽 사람이 우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알아서 접근을 해줘야겠죠. 아마 오늘의 강의는 북한 체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북한 주민들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참 다행입니다. 끝으로 마데카솔이 좀 돼주세요. 분단의 흔적이 짙게 남은 흉터를 우리들의 너른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잘 만져서 흉터가 싹 사라졌어 할 수 있는 마데카솔, 후시딘 같은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통일을 위해서 일찌감치 많이 갖춰야 될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총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한 번도 안 주무시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 2개만 받을게요.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이런 북한은 닫힌 사회가 열리고 북한 체제 자체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지금 북과 남은 합쳐지지는 않아요. 물과 기름 같은 것이라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지만 전 한 2, 3년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북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외부 소식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훨씬 더 외부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예전처럼 김정은 마음만 고려하는 대북 정책이 아닌 북한 주민 전체를 고려하는 전반적인 노력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와는 조금 다른 우리가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남북 관계가 열리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저렇게 절대 군주가 공화국을 외치면서 3대째 세습하는 정치 공동체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역사의 선례를 저는 굳게 믿으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반쪽끼리 새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생각을 해요. 통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땅이 통일되는 것보다 살던 우리가 반쪽끼리 마음과 사람이 통일되면 차라리 나라가 갈라져 있더라도 붙이는데 너무 소모전을 쓰는 것보다 서로 자유왕래하고 마음이 통하고 나중에 근데 우리가 왜 떨어져 살아? 그랬을 때 합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통일은 여러 가지 접근이 있으니 그 다양한 의견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합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북한 변화 없이는 통일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는 명제를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북한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상처 치유 능력을 겸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죠? 있으시답니다. 예, 교수님. 네, 하십시오. 오늘 북쪽 체제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 생생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교수님께서 생생하게 오늘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 체제에 이런 특징을 가진 이 상대에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성격에 따라 대북 정책은 늘 진폭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요새 대북 정책을 보면 이번 정부의 통일부 장관께서 지난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이어달리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전 진영에서도 다 좋아하는 얘기였어요. 그만큼 이제는 왔다 갔다 해보니까 선택할 게 거의 공집합이 나오는 거죠. 결국 초당적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다원주의 사회라 초당적인 협력은 안 오지만 초당적인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4월 28일 날 제가 사회를 보고 전임 이종석 장관, 전임 홍영표 장관이 각각 진영의 대북 정책을 발표해요. 그날 진검승부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세미나 주제는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초당적 대북 협력 정책, 대북 정책을 위한 세미나인데 그런 세미나가 열리는 자체가 이제는 많이 접근을 진전했다고 봐요. 교수님 말씀에 답을 드리면 북한을 너무 모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목표를 비중 있게 끌고 가는 노력을 해왔어요. 북한을 알면 훨씬 더 다양하고 통일 상상력이 풍부해질 텐데 지금 교수님 말씀에 가장 부족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부족해요. 한 예만 들으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3분짜리 영상을 받았어요. 통일 이후에 벌어질 얘기를 재미있게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135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가장 히트작은 북쪽 학생이 대한민국 교실에 전화가 와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가득 있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도 남쪽 학생이 북쪽 학교로 전학 가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안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상상력은 아직 반밖에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내년에는 북쪽에 전학 가서 일어난 일을 하면은 제가 창작 점수 30점을 더 드린다 그랬더니 아마 올해는 다 북쪽 전학 간 얘기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결국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에 북한을 흔들어봤자 북한은 거의 답이 없어요. 더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 미래에 우리가 만들어질 그 날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많이 상상해 놓으면 갈 수 있는 다양한 법을 더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대북 정책의 어떤 특단의 대책보다는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중기적으로 준비할 때 것을 말씀드렸어요. 통일되면 여러분들 군복무 얼마나 하면 될까요? 안 간다고요?
제가 중고등학생한테 물었더니 안 가요. 통일됐는데 왜 군대를 가요? 그죠? 그 넓어진 땅, 중국과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이하는 그 국경을 누가 지키죠? 그러니까 로봇이요. 아, 그럼 그 로봇은 누가 움직이나요? 더 비싼 로봇이요. 아, 근데 북한은 10년, 13년씩 복무하는데 우리는 2년 가는데 북한 젊은이들이 군대를 안 간다고 통일됐는데 그럼 뭐라고 답하죠?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 통일되면 대학에서 무슨 과가 인기 학과로 뜰까? 몽골 같은 경우는 법학과가 1학 떴어요. 법대 다니기만 하면 다 그냥 취직을 시켜줬어요. 왜? 모든 걸 해석을 해야 돼. 새로운 체제에. 법대가 그냥 뜨는 거죠. 자, 통일되면 무슨 학과가 뜰까? 통일됐을 때 축산업은 돼지를 키워야 돼, 소를 키워야 돼, 닭을 키워야 돼. 이런 예상되고야죠. 앞으로 15년 후에 뭘 키울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때 중국이 무슨 고기를 제일 많이 먹나를 생각해야죠. 보통 고기는요, 닭고기를 먹다가 돼지고기를 먹다가 삶이 나아지면 소고기를 먹어요. 소고기를 한참 먹다가 다시 닭고기로 내려와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럼 지금 중국이 돼지를 막 올라가고 이제 소고기를 안 먹던 중국이 지금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내려갈 때 통일될지 올라갈 때 통일될지 생각해서 축산업도 남북이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 상상력은 엄청 커지죠. 교수님의 답에는 미래에 다가올 우리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는 연습을 좀 더 하면서 통일에 대한 접근을 해가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해진 교수님이 계신 시간에 한 2, 3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 실습 잘 갔다 오시고 엄청나게 오늘 열정적으로 수업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의 북한에 와서 강의하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에서 지시하거든 남조선 선생님이 왔을 때 절대로 감정을 보이지 마라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살금살금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